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가 난 사례건입니다.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언제 했냐면, 이제 임차인은 2018년도 1월 달에 임대인과 아파트에 관하여 2018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로 뭐 2년간 계약을 했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에, 이게 이제 사실관계라고 하는 건데,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었는데, 임차인이 2021년도 3월 달에 임대인한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건이에요. 1년이 넘었는데, 계약 연장을 하고 나서 1년이 넘었는데, 이제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이거죠. 이게 이제 법원으로 가지 않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차인이 이제 제소를 해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임대차 기간에 대한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 여기 임대차 기간 등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보통 이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보통 월세는 뭐 1년 하고, 그 다음에 전세는 2년으로 하고 뭐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임대차 기간이라는 건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세 계약을 했는데 1년이에요. 1년 있다 나가겠다 그러면 1년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임대인이 그래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뭐 기간이 2년이니까 2년으로 하자.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요건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임차인은 보증을 받아야지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보증을 못 받은 상태에서 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 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다든지 뭐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월세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뭐 존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존속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법령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이거 이제 기간에 대한 규정은 신규나 갱신계약 불문하고 다 적용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지 이제 임대차보호법이 이제 11조가 있는데, 중간에 보면은 이제 11조가 있는데, 한번 11조 한번 볼게요. 11조를 보면 일시 사용이 명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 사용이 그러니까 일시 사용을 하기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판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뭐 6개월 계약을 했다. 그럼 6개월 계약한 부분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항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법원에서.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지금 이제 이제 계약 만료는 만료되기 전에, 묵시적 갱신이라는 표현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이 임대차보호법 6조에 나오죠. 이게 무슨 내용이 좀 길고 좀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통지가 없는 경우엔 전 임대차하고 동일한 임대료 조건으로 뭐 2년 동안 뭐 갱신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법이 이제 바뀌었던 거고, 2020년 10월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행법은 6개월 전, 여기 보시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갱신하겠다. 아니면은 뭐 그 계약을 이제 만료하고 난 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임대인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걸 이전을 쓰게 되면 그 존속 기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그러면 다시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 임차인은 이게 예를 들어서 묵시적 갱신이 됐다 하더라도 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저는 나가겠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임대인한테 통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3개월 정도 있다가 그 효력 발생 요건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6조 2에 나오는데, 그쵸. 이렇게 보면 이제 효력 발생한다. 이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나가겠다라고 묵시적 갱신이 됐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나가겠다라고 주장하면 그 이후에 3개월 있다가 그 효력 발생한다라는 의미는 그 보증금을 내려야 된다 그 뜻인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그 임대인은 그 기간을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묵시적 갱신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또 하나, 예, 이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실무에서는 사람들 이제 손님들이 많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계약 기간 중에 나간다라고 예를 들어서 임차인 송보를 한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제 그런 뭐 얘기가 좀 있죠. 이런 경우는 계약 기간 중에는 새로운 임차인 맞춰주기 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한 거예요. 갑자기 나간다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왜냐면 합의에 의한 계약이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1년이라는 기간을 계약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나간다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수수료라든지 어떤 별도의 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임차인하고 합의를 해서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 만료 전에 나가는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좀 있다는 얘기고, 물론 이제 법에선 그러한 경우에도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돈을 뭐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 네가 직접 내라 이렇게 부동산에 직접 내게끔 한다든지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내용들 좀 설명을 드렸고, 보통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무에서 지금 제가 실무를 하면서 이런 임대차 기간에 대한 얘기 중에서 먼저 나간다? 아니면 서로 얘기가 없었는데 5% 인상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 이게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이제, 차임 증감권인데, 요거 이제 법에서는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이라는 이 표현이 5%입니다. 5%를 인상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고, 임대인은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임차인하고 합의를 해서 5% 인상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러한 경우는 예를 들어 증액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증액을 했다 그러면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이 증감 청구권이라는 거는 차임의 증감 청구권이라는 건 그 현재 있는 그 임차인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 시세에 맞춰서 다시 임대료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어떤 내용이냐면 그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계약갱신을 하는 게 아니라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거예요.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는데 이제 그 이후의 상황, 이후에 어떤 분쟁이 좀 생기게 됐습니다. 그 분쟁 사례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 때. 네네. 고맙습니다.